부모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너는 내년에 장씨 집안 아들과 결혼해야 해. 그게 내 인생 계획이야.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마치 내 삶이 그들의 소유물인 양.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DNA 검사였다. 내가 정말 이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릴 적부터 느껴온 그 미묘한 거리감, 부모님의 시선 속에 숨겨진 무언가.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그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인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몰래 온라인으로 DNA 검사 키트를 주문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내 삶을 바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계셨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요즘 경제가 어렵다더라. 장씨 집안과 결혼하면 우리 회사도 안정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내가 이해할 거지? 다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라고 덧붙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미래. 그건 당신들의 미래지, 내게 아니야.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키트가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말, 키트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간단한 지침서와 면봉이 들어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침을 채취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그냥 확인일 뿐인데. 하지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만약 내가 이 집안의 피가 아니라면? 그럼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나는 봉투에 넣어 우체국으로 보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 기다림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이메일이 왔다.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사무실 화장실로 달려가 스마트폰을 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와의 유전자 일치율이 0%였다. 어머니와는 5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왜? 어떻게?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단 말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바뀐 건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마주쳤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나는 결과를 프린트한 종이를 쥐고 서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알았던 거다. 모든 걸.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내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어머니의 고백이었다. 젊었을 때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난 남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떠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런데 내가 그 남자의 아이였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날 키웠다. 내가 내 딸이야. 피는 상관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내 속은 뒤집혔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결혼을 강요하는 거지? 피가 상관없다면 왜 장씨 집안과 연결짓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떠났을까?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도구. 회사 안정을 위한? 나는 결심했다. 친아버지를 찾아야 해. 그게 내 인생을 되찾는 길일 거야.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김민준. 지금은 미국에 살아.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김민준, 나이대 맞는 사람들. 수십 명이 나왔다. 나는 하나씩 연락처를 찾았다.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 개인적인 일이야. 도와줄래? 동료는 이상하게 보았지만 도와주었다. 마침내 하나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미국 라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나이 55세. 사진을 보니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과 닮아 있었다. 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저는 당신의 딸일지도 몰라요. DNA 검사를 했어요. 기다림이 다시 시작됐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만나자. 서울로 갈게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왔다. 공항에서 만난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내 어머니와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가난해서 헤어졌지.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는 DNA 검사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결과는 맞았다. 그는 내 친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다. 저 이제 제 길 갈게요. 결혼 안 해요. 아버지가 화를 냈다.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 나는 짐을 쌌다. 새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 자유일 뿐. 새로운 아버지, 김민준 씨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는 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결혼한다고 해서 포기한 거지.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속에는 원망이 쌓여 있었다. 왜 그때 싸우지 않았을까?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늦었어. 나는 그를 따라 미국으로 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서울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집안의 그 압박, 장씨 집안과의 결혼 강요. 나는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왜 숨겼어요?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회사, 이제는 내게 아무 의미 없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요즘 왜 그래? 결혼 준비 중인가 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다. 장씨 집안 아들, 그 녀석을 만난 적 있었다. 잘생기고 부유하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결혼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할 말 있어?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했다. 무슨 일? 그가 물었다. 나는 DNA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이 집안 피가 아니야? 결혼 안 할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럼 우리 집안은? 그는 화를 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회사 거래 끊을 거야. 위협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게 내 본심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이익. 그날 밤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DNA 검사라니.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외쳤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강요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를 키웠어. 그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서니 비가 왔다. 속이 시렸다. 이게 자유인가? 아니, 고독인가? 김민준 씨가 다시 서울에 왔다. 함께 가자. 라에서 새로 시작해. 그의 제안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장씨 집안과 대면하기로 했다. 그들의 회사에 찾아갔다. 장씨 아들의 아버지가 나를 맞았다. 무슨 일로? 나는 말했다. 결혼 취소해요. 그리고 거래도. 그는 웃었다. 내 집안이 무너질 텐데.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당신들 문제지.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돌아와. 아버지가 아프셔. 심장이 철렁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잖아.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 사람이 날 키워준 건 사실이야. 피가 아니더라도. 며칠 후 아버지가 퇴원했다. 우리는 다시 앉아 이야기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결혼 안 해도 돼. 아버지의 말이었다. 눈물이 났다. 왜 이제야? 김민준 씨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친아버지예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민준 씨가 말했다. 미안해. 과거를 용서해줘. 어머니는 울었다. 너도 미안해. 그 만남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나는 나로 가기로 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니 서울이 작아졌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버린 가족, 찾은 가족. 어느 쪽이 진짜일까? 라에 도착하니 김민준 씨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 집, 수영장. 하지만 낯설었다. 여기서 살면 돼. 그의 말에 고마웠지만 외로웠다. 밤에 혼자 앉아 서울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손. 나는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든 와. LA 생활은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다. 김민준 씨,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로 한 그는 나를 회사에 데려갔다. 여기서 일해봐. 내 재능을 발휘해. 하지만 나는 적응이 안 됐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서울 꿈을 꿨다. 그 집, 그 가족. 왜 떠났을까? 후회인가? 한 달 후, 장씨 집안의 보복이 시작됐다. 이메일로 알았다. 우리 회사, 아니 이제 전 회사지만 거래가 끊어져 파산 위기라고. 어머니의 전화였다. 아버지가 힘들어해. 도와줄 수 없니? 나는 망설였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내 DNA 검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거잖아. 김민준 아빠에게 말했다. 도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과거야. 앞으로 봐.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포옹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미안해. 그 집에 가니 아버지가 쇠약해져 계셨다. 내가 왜 왔어?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장씨 집안을 다시 만났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장씨 아들이 나를 노려봤다. 뭐 하러 왔어? 나는 말했다. 거래 복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김민준 아빠의 투자였다. 그는 도와주기로 했다. 내 어머니를 위해 협상이 시작됐다. 긴장된 분위기, 숫자와 서류. 속으로는 떨렸다. 이게 성공하면? 협상이 끝나고 거래가 성사됐다. 아버지의 회사가 살아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씨 아들의 진심을 알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도 엉망이야. 그의 고백이었다. 그는 집안 압박으로 결혼을 강요당했다고. 우리는 비슷했다. 피해자들. 미안해.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앉았다. 김민준 아빠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제 화해할 때야. 그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피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서울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하며 김민준 아빠와 연락했다. 언제든 와. 그의 초대. 나는 양쪽을 오갔다. 하지만 마음의 갈등은 계속됐다. 어느 쪽이 진짜 집인가? 밤에 혼자 앉아 독백했다.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진 거지? 한 사람의 딸이 될 수 없나?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어머니의 편지. 내 친아버지는 김민준이 아니야. 뭐? 다시 DNA. 편지를 읽으니 어머니의 고백. 병원 실수였다. 내가 바뀐 아기였다. 진짜 부모는 다른 사람.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나는 다시 검사를 했다. 결과는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김민준도 지금 아버지도 아니었다. 진짜 부모는 누구? 병원 기록을 추적했다. 마침내 찾았다. 박씨 부부, 서울 외곽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만났다. 저희 딸인가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꿨다. 박씨 부모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너를 잃어버린 후로 매일 울었어. 어머니의 말, 나는 울었다. 이게 진짜. 하지만 이제 새 가족이 됐다. 혼란스러웠다. 박씨 부모와의 만남은 내 세계를 다시 흔들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병원에서 바뀐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었어. 그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소박한 저녁, 따뜻한 대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했다. 이제 누구를 믿지? 김민준, 지금 부모, 박씨.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고? 다음 날 모든 가족을 모으기로 했다. 카페에서. 긴장된 분위기. 지금 아버지가 먼저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민준이 도착했다. 또 뭐, 박씨 부모가 마지막으로 왔다. 수줍게. 나는 말했다.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됐어요. 설명을 시작했다. 병원 실수, DNA, 모든 것. 싸움이 벌어졌다. 김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내 아버지야. 지금 아버지가 반박했다. 내가 키웠어. 박씨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낳았어. 어머니들 3명은 울었다.
나는 중재했다. 싸우지 마세요. 나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이 드라마가 끝나길 바랐다. 그 모임 후 나는 혼자 시간을 가졌다. 산책하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뭐지? 키운 정. 아니면 선택. 나는 결심했다. 모두를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장씨 집안의 위협이 다시 왔다. 내 가족 문제로 우리까지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거래 파기.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김민준이 도왔다. 내 딸이니까 재판에서 증언했다. DNA 결과, 병원 기록. 판사는 말했다. 복잡한 케이스야.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장씨 집안이 물러섰다. 승리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화해. 미안해, 모두의 말. 나는 말했다. 이제 앞으로 봐요. 박씨 부모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삶을 배웠다. 가난하지만 행복. 김민준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지금 부모와는 식사를 했다. 고마워.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운명인가?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 감정을 쏟아냈다. 그게 치유였다.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됐다. 회사 동료, 민호.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지지했다. 내가 강해 그의 말에 위로받았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문제로 망설였다. 상관없어, 그의 대답. 가족 모임이 정기화됐다. 생일, 명절. 새 가족이 함께. 어색하지만 따뜻해졌다. 나는 그 속에서 성장했다.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내 삶은 안정됐다.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결혼할까? 그의 제안.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가족 트라우마 때문에. 생각할 시간 줘. 모든 가족에게 알렸다. 그들은 지지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장씨 집안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장씨의 아들이 찾아왔다. 미안해. 과거를 용서해. 그의 고백.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이러니. 김민준 아빠와 사업을 시작했다. 라서울 연결. 성공했다. 돈이 들어왔다. 박씨 부모에게 집을 사줬다. 고마워. 그들의 눈물. 지금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내 딸이야. 영원히 눈물이 났다. 민호와 결혼식을 올렸다. 새 가족이 참석. 행복한 날. 하지만 속으로는 감격했다. 이게 내 인생. 결혼 후 아이를 가졌다.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었다. 가족의 순환. 아이를 낳은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작은 손을 잡을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너는 내 피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아이에게 속삭였다. 가족들이 모여 축하했다. 새 할아버지, 새 할머니. 복잡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장씨 집안과도 화해했다. 그들의 아들이 아이를 보러 왔다. 축하해. 우리는 과거를 웃으며 넘겼다. 사업은 번창했다. 나는 강연을 했다. 가족은 선택이다. 내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모두의 그게 결말이었다. 사랑과 용서의